팽창의 일에 관한 것을 할게요. 자, 지금은 기체가 팽창하는 기체 팽창의 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가도록 할 겁니다. 기체 팽창의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비가역 팽창, 온도는 다 등온이라고 하죠. 뭐 전부 다 등온,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등온 기체 팽창의 일, 온도가 일정한 상태, 등온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한 거지. 델타 T가 제로지, 그지? 델타 T가 제로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야. 비가역 팽창, 두 번째는 자유 팽창, 세 번째는 등온 가역 팽창. 세 가지 일에 대한 일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문제에서는 과정을 딱 그림으로 주고 그 그림을 딱 본 다음에 일은 얼마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팽창의 일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팽창의 일은 일에 관한 것은 항상 미분으로 얘기하면요. dW는 항상 마이너스 P 익스트럼력 dV거든요. 이게 항상 기본식이에요. 이걸 항상 기본식으로 잡고 이 식에서부터 이 세 가지 과정을 각각을 띵띵띵 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기본식 외울래? 기체 팽창의 일은 한번 dW는 뭐로? D가 뭐야? D가 미분이라는 소리야. 미분. dW는 마이너스 P 익스트럼력 dV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식을 기본으로 잡고 첫 번째 비가역 팽창부터 봅니다. 비가역 팽창은 뭐냐면요. 비가역 팽창은 이 비가역 팽창은 일정 P에서 일정 압력에서의 팽창, 일정 압력에서의 팽창이다라는 개념인데 어떤 거냐면요. 자,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기체가 날아가요.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A라는 B라는 C가 되는데 이 C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웨이브압은 일정하지 않소, 그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은 비가역 팽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날아갔던 기체가 거꾸로 들어와 갖고 다시 역반응 가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비가역 팽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때 일은 얼마입니까? 라는 걸 알고 싶은 거야. 기본식은 dW는 마이너스 P 익스터널 압력 델 dV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항상 기본식이야. 자, 비가역 팽창에서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거야. 이때 양쪽을 적분할 때 이게 뭐라고? 일정한 값이거든. 이게 일정한 값이니까 이건 인테그랄 바깥으로 빠지겠지. 그러면 인테그랄 dW는 마이너스 P 익스터널 압력은 빠지고 dV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딱 쓰면 자, 이건 경로함수입니다. 경로함수를 적분하면 뭐 된다 그랬죠? 그냥 W 델타 W가 아니라 그랬지? 그러면 이건 P 익스터널 압력, dV를 갖다 V1부터 V2까지 적분하면 이렇게 쓴 거지. 델타 V 이렇게 쓰겠니? 그지?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네요. 비가역 팽창의 W는 마이너스 P 익스터널 델타 V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식 외워. 비가역 팽창에서의 일은 얼마? 마이너스 P 익스터널 델타 V. 오케이? 비가역 팽창에서의 델타 E는 W는 얼마? 마이너스 P 익스터널 델타 V 이렇게 쓰는 건 되겠습니까? 일단 이해되는 건 맞겠니? 오케이. 자, 과정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된 거 맞니? 비가역적인 팽창인 겁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V면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뿌잉 하고 갔다 이거 아니야. 휙 팽창되었다. 부피가 휙 하고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는 V1, 요 값을 우리는 V2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건 P 익스터널 압력, 이건 웨이브와 P 익스터널 압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겠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삑 하고 이렇게 팽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일은 결국은 P 익스터널 압력 델타 V니까 아래 전체 면적이 되겠죠. 그죠? 아래 전체 면적이 P 익스터널 압력 델타 V 아니야. 요게 차이가 델타 V. 델타 V 곱하기 P니까 면적 아니야. 그러니까 일의 양은 이 면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PV 그래프에서의 아래 면적은 1입니다. 라는 걸 적을 수 있겠어. PV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1이다 라고 하는 건 되겠니? 이해되겠니? 이해됐니? 자, 만약에 우리가 일정 부피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피다라고 한다면 자, 일정 부피에서 만약에 압력이 증가하였다 혹은 압력이 감소하였다라고 한다면 압력이 감소하였다라고 쓰면 이렇게 쓰겠니? 일정 부피. 이쪽은 P, 이쪽은 V. 그러면 일정 부피에서 1은 얼마죠? 2는 얼마입니까? 예, 이게 뭐야 이게? 예? 델타 V가 있어 없어? 없잖아. W 이퀄 마이너스 P 익스터널 압력 dB인데 dB 값이 얼마인데?
제로니까 W도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맞겠니? 아래 면적이 없잖아. 이건 선생님 이 분필의 두께가 면적 아니 분필을 두꺼운 거 쓰거나 얇은 거 쓰거나 볼펜을 얇은 거 쓰면 면적이 갑자기 생기고 그런 놀라운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일정 부피에서는 일은 없습니다가 되는 건 되겠죠. 두 번째는 자유팽창이에요. 자유팽창은 어떤 경우냐? 진공 속으로 팽창하는 겁니다. 자유팽창은 진공 속으로 팽창돼 주는 과정을 자유팽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팽창은 어디로 팽창? 진공 속으로 팽창.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얘가 진공이고요. 얘가 진공이고 여기란 A라는 기체가 있어요. A라는 기체가 이 코크가 있었는데 코크를 탁 열어서 푹 하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죠? A라는 기체가 코크를 탁 열어서 진공 속으로 훅 하고 팽창되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본식은 dW는 마이너스 P 익스터널 압력 대 dB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게 기본식이에요. 이때 진공이란 것은 이 진공은 이 외부 압이 있어요 없어요? 진공은 외부 압이 얼마니? 압력이 이때 압력은 0이죠. 이때 압력은 0이죠. 그죠? 진공은 압력이 없는 거 아니냐? 기체가 없으니까 압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 값이 제로가 되니까 W도 무조건 얼마입니까? 0이에요. 진공 속으로 팽창 W는 얼마?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 맞겠지? 자, 두 가지 경우 일단 외울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 dW-P 익스터널 dB라는 것을 기본식으로 놓고 일정 압력하에서의 팽창, 즉 B가요 팽창, W는 -P 익스터널 델타 V. 진공 속으로 팽창, W는 0 이렇게 되겠는지요. 진공 속으로 팽창이 훅 일어날 때는 외부압이 없으니까 외부압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W도 제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일단 두 가지씩 안에 깔릴 수 있겠지. 자, 한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B가 팽창, 진공 팽창 그림을 딱 보고서 W는 바로 탁 그 식 이렇게 써먹어야 된다. 알겠지? W는 바로 그 식을 써먹자. W 값을 물었으면 W는 이렇게 바로 딱 튀어나오는 것 이렇게 써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알아듣는 거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산기체의 등원가역 팽창입니다. 이산기체의 등원 가역 팽창. 이산기체 등원가역 팽창은 자, 예를 들면 여기가 피스톤이 있는데 이 안에 이산기체가 들어있어요. 이산기체가 등원적으로 가역적으로 이렇게 팽창해서 올라가는 경우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산기체의 등원 가역 팽창 이런 얘기예요.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가역적으로 팽창되고 있노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요. 오케이? 이산기체의 등원 가역 팽창 기체가 관여합니다. 델타 E는 항상 얼마?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거 이산기체 등원 가역 팽창 델타 E는 얼마? N CVM 델타 T 기체가 관여하면 무조건 써먹어라. 선생님 기체가 부피가 늘어나는데요. 이건 부피가 일정할 때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근데 상태함수라서 영원히 델타 E는 NCVM 델타 T라고. 오케이? 이거는 델타 E는 얼마라고? N CVM 델타 T. 등온이니까 등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니? 델타 T가 얼만데? 0이거든. 온도 변화가 없다는 소리거든. 델타 T가 제로가 되니까 델타 E 이꼴 얼마가 되는 거죠? 0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다?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의 내부 에너지는 델타 E가 제로라는 것은 무슨 소리야?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의 내부 에너지는 같습니다. 이 소리지.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소리는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의 내부 에너지는 같다. 이거 아느냐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맞아요? 그래. 그래서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가 부피가 증가되었을지라도 내부 에너지는 변동이 없다. 이 소리야. 오케이. 델타 E는 기체가 관여합니까? N, C, P, M, 델타 T 맞아요? 델타 T는 제로니까 델타 H도 제로. 오케이. 기체가 등원 가역 팽창하였습니다. 그때 델타 H는 얼마? 기체가 등원 가역 팽창하였어요. 델타 H는 얼마? 이거 방금 적어놨다.
담배 피우고 싶게 만들어야지. 야, 기체가 니들도 피고 싶냐? 우리 담배 피면서 같이 그냥 여기서 담배 피면서 그냥 강의실에서 담배 같이 피면서 그냥 너 그냥 이러면 담배 피면서 그냥 그리고선 강의할까? 야, 담배 안 피는 사람 다 피냐? 얘들이 담배 끊어! 그래. 야, 기체가 관여하는 것 중에 델타 E는 등원, 가역, 팽창, 델타 E는 얼마? 좀 외워라. 제발. 아유,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제발 좀 눈을 좀 부릅뜨시고 외워주사 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써먹게 되는지를 문제를 보면서 알게 돼요. 문제를 보면서 그때 가서 이걸 써먹는 과정을 알았을 때 이 말에 진의를 느끼게 되고 이 말에 진의를 느꼈을 때 화학은 묘미가 있어 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난 유기가 싫어. 나는 유기는 병신들 같아. 그냥 외우래. 그냥 외우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찔기고 무식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화학은 그런 유기는 그런 묘미가 없어. 그러니까 유기는 묘미가 없어갖고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과목이야. 근데 화학은 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과목이야. 응? 그게 물리도 그래. 묘미가 있어. 그래. 재미가 있어. 없어. 델타 E는 뭐라고? 이산기체 등원가역 팽창. 자, 과정. 소선님 어떤 경우에 등원가역 팽창인가요? 이런 말 문제에서 준다. 가역적으로 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등원, 가역, 팽창이지 뭘. 팽창이든 압축이든 똑같은 얘기야. 기체의 부피가 팽창을 또 적어. 이런 병신. 응? 팽창이든 압축이든 델타 E는 얼마? 델타 E는 얼마? 0. 델타 H는 얼마? 0. 델타 E는 항상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뭐라고요? 언제 써먹어? 영원히 모든 경우에 아무 때나 막 써먹어. 이게 얼마? 0. 그러면 Q는 얼마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W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건 되겠니? 그러면 W는 항상 DW는 항상 어떻게 표현한다고? 마이너스 P 익스트라면 DB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식 갖고 장난치는 거라고? 가역이란 말은요. 가역이다 라는 말을 주면은 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문제에서 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내부압과 외부압이 같습니다 라고 기억할래? 이 기체가 내려누르는 이 압력과 외부압과 이 기체가 위로 올리는 내부압이 동일할 때를 가역적이라고 부르는 거다 라고 기억할래? 왜 그래요가 아니라 그럴래? 이 기체의 내부압과 외부압이 동일할 때를 가역적입니다 라고 부를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역이란 것은 P equal P 익스터널 압력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되겠니? 기체의 내부압과 외부압이 동일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야역이라고 부른다. 야역 아니고 가역. 가역이라고 부른다. 알았니? 그러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니? GW는 마이너스 PLV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니? 익스트압력과 외부 압력과 같으니까 이렇게 바로 딱 쓸 수 있겠니? 바로 이런 건도 유도 과정도 조금 알 필요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산기체라는 것은 이산기체라 쓰니까 BDW는 마이너스 V분의 nRT 이렇게 쓰는 거 맞겠니? 이렇게 쓰는 거 맞겠니? 틀리겠니? 맞겠니? PV는 nRT 아니야. 그러니까 V분의 nRT지 P 값이. 오케이. 이때 몰수는 몰수가 변동되게 하는 게 기체가 팽창되는데 피스톤에서 몰수가 변동 안 되지. R은 변동 안 되지. 등 올리니까 T도 변동 안 되지. nRT가 상수지. 그러니까 양쪽을 적분하면은 이렇게 적분되겠니? dW를 적분해주면 nRT가 상수값이고 인테그랄 V분의 dV를 V1부터 V2까지 적분해 주십시오 라는 거 아니겠니? 그지? 요거 아니겠니? 선생님 V분의 1을 적분하면 뭐죠? 적분할 줄 알아? 예. 3일절이야. 3일절 할 줄 알아? 몰라. 적분할 줄 알아? 적분 뭐야? ln V1분의 V2 이렇게 나오네? 그래! 적분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외워. 적분을 뭘 적분 같은 걸 하려고 그래? 여기서 딱 막혀갖고 나는 학문이 나는 기본 룰부터 나는 이런 게 답답하더라고. 그러면서 진도를 못 나가.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해법 수학, 정석 수학을 뒤져. 야, 체대를 먼저 가라. 체대를 먼저 입학하는 게 어때? 편입으로. 왜? 공부를 하니까 체력이 약간 딸리지 않냐? 체대를 먼저 편입을 해서 한 4년 동안 체대를 가갖고 운동을 빡시게 해. 그래갖고 막 투포한 선수 돼버려. 투포한 선수 딱 되면 체력적으로 딱 부싱했지. 그 다음에 공부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그거랑 똑같은 바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는 너무 내용을 너무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헷갈리면 답답해하는 그 수험생들 시험 못 봐. 그건 시험 보는 태도가 아니야. 시험 못 봐. 그런 사람들은 시험하고는 거리가 멀어 공부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미트는 절대 하지 말거라.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되도록이면 공부를 안 해야 돼. 완벽주의자는 한 번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영원히 공부만 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 나 이거 수학 못하는데요. 못하면 어때? 결론을 외우자. V분의 1을 적분하면 이건 W고 마이너스 NRT 이건 자연노고 ln이라는 거고 V1분의 V2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외우자. 그리고선 넘어가자 라는 거야. 그래서 V분의 1을 적분하면 ln V1분의 V2구나 라고 외워주자. 오케이? 그러면 W는 마이너스 NRT ln V1분의 V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V1하고 V2에 누가 값이 커? 팽창이니까. V2가 V1보다 크잖아. 팽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W의 보는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지. 그러니까 W는 걔가 1을 하였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W의 보는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W의 보는 마이너스라는 것은 걔가 1을 하였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러면 이때 Q는 뭐가 되겠습니까? Q는 뭐가 될까요? 예, Q는 뭐가 돼? 야, Q가 뭐가 돼? NRT ln V1분의 V2겠죠. 이상기체 등원의 팽창은 Q는 마이너스 W다라는 것이 성립을 해주니까 Q하고 W는 부호만 바뀌어줍니다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NRT ln V1분의 V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이상기체 등원과 팽창에 관한 Q와 W의 부호 값을 갖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상기체 등원과 팽창. 자, 말로 해봐. 델타 E는 이상기체 등원과 팽창 델타 E는 0, 델타 H는 0, W는 마이너스 NRT ln V1분의 V2 Q는 NRT ln V1분의 V2.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델타 E란 것은 항상 Q 플러스 W다. 이걸 잠시만 무시해보자. 잠시만 무시해보자. 그러면 델타 E는 W 아니겠느냐? 델타 E는 W 아니겠니? 그지? 그러면 팽창되었으니까 얘의 부호가 뭐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의 부호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 팽창이니까. 그지? 팽창되면 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거든. 이걸 잠시 무시하자고 하면 Q를 잠시만 무시했다 하면 델타 E가 W가 되고 W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는 것은 팽창이니까 그럼 볼 것도 없이 델타 E도 제로가 돼야 되거든. 델타 E가 제로인데 델타 E는 뭐라 그랬니? NCVM 델타 T라 그랬거든. 근데 얘가 마이너스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될 만한 유일한 게 뭐밖에 없어? 온도 변화밖에 없거든. 그지? 이게 마이너스거든. 델타 T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무슨 소리지? 온도가 델타 T가 마이너스인 건 온도가 올라간다야 내려간다야. 나중 온도 빼기 초기 온도가 델타 T다. 미치겠다. 죽자. 그냥 우리 오늘 그냥 확. 나중 온도 빼기 초기 온도가 델타 T라고 하는 건데 델타 T가 마이너스면 나중 온도가 초기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즉 기체가 열을 잠시 무시하면 기체가 팽창될 때는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기체가 팽창될 때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왜 온도가 안 떨어집니까? 온도가 지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다. 온도가 안 떨어졌다. 온도가 안 변했다 그랬잖아. 온도가 왜 안 변하는데요? 기체가 팽창돼서 온도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열이 그만큼을 들어와서 메꿔주는 거다. Q의 부호는 NRT ln V1분의 V2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려고 하는데 열이 들어와 줌으로써 그만큼을 메꾸어 주니까 온도가 안 변합니다. 야, 오케이? 그러면 이상기체 등원과의 팽창에서 열이 들어온다라는 말이 이해되니? 이상기체 등원과의 팽창에서 열이 들어온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 맞아요? 이상기체가 등원과의 팽창하면 열이 어디서 어디로 들어와?
주위에서 게르다가 열이 끼어들어와 줍니다라는 말을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듣는 건 되겠는지요? 그래서 1은 이만큼을 수행하고 열은 이만큼이 들어와 줍니다라고 하는 거 맞지? 이 값의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니까 V2 값이 더 크니까 그래서 열이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등원가요 팽창했다. 열이 개로 들어온다라는 개념을 알겠어요? 열이 개로 들어온다라는 개념을 알겠냐? 알았냐고요? 등원 알았지? 응? 문제에서 이렇게 주겠냐? 예를 들면 10ATM 예를 들면 1리터 1리터 등원가요 팽창. 자 예를 들면 야 여기가 10리터 얼마 등원선 라일라 무슨 법칙 보일러 경동 나비엔 미친 거 아니야? 어? 경동 보일러 맞아? 이거 뭐니? 이거 무슨 선이야? 이거 무슨 선이야? 이거 무슨 선이야? 이거 무슨 선이에요? 등원선이라 그런 거야. P와 V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선이야. 그러니까 P, V는 NRT란 기체의 식에서 온도가 일정하고 몰수만 일정하면 P, V가 일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쓰면 P1, V1은 P2, V2란 식을 썼다는 이 얘기 자체가 바로 온도가 일정한 상황을 말해주는 거야. 이게 온도가 일정하니까 B1, V는 P2, V2 이런 식을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 물론 몰수는 안 변하고 몰수와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식을 말하는 거. 이 선이야. 이 선. 이게 P와 V는 반비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10리터. 자 얼마? 몇 ATM? 아니 이걸 보는 순간에도 또 B1 V는 B로 V2. 야 여기 P1 값 얼마야? 10. P1은 얼마야? 1. 10 곱하기 1. 이게 P1, V1. 그러면 여기는 얼마? 여기 P2, V2. 여기는 얼마? X가 얼마인데? 여기가 1ATM 되겠지. 그래야만 1 곱하기 10한 값이 두 놈이 똑같습니다.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등원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요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어줄 때 요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어줬다. 여기가 A라고 하자 여기는 B라고 하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엔탈피 변화는 없어요. 1은 얼마큼 수행합니까? 마이너스 NRT ln 10. ln 10이란 건 무슨 말이야? 갑자기 ln 10이라뇨? 그런 거 아니겠지? 몇 몰인지만 알면 되고 R 알면 되고 온도 주면 되고 그지? 마이너스 NRT ln 10. 열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얼마큼 들어와? NRT ln 10만큼의 열이 들어와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P와 V의 그래프에서 이건 뭐라고요? 등원선 아래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 아래 면적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 1이라고 한다고. 1 이 절대값이 얼만데? 이 면적의 절대값이 NRT ln V1분의 V2라고. 요 전체 면적이 NRT ln V1분의 V2만큼 1을 수행했습니다 라는 거야. 웨이브압은 1ATM에서 웨이브압 1ATM에서 수행할 때 1ATM에서 여기서 요렇게 팽창될 때 요걸 뭐라고 한다고? 등원. 등원이랬다. 요건 무슨 팽창? 비가역 팽창. 오케이? 요건 비가역 팽창에서의 1은 얼마큼이니? 요만큼이니? 요때의 값은 얼만데? P external 압력 델타 V니? W는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 맞니? 이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전체 면적 야 이 쑥자 이씨 개강분하자. 그래. 이 전체 면적이 뭔데? W는 뭔데? 마이너스 비오지 이렇게 강분을 해도 나중에 모르면 삐진다. 이걸 왜 못해 이거를. 아유 세상에 이 쉬운 거를 이거 정리해서 외우면 되는 거고. 물론 문제는 안 풀려. 그래도
문제는 이게 응용력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이야. 보는 순간 딱 해서 탁 해서 딱 하는 사람 별로 없어. 하지만 내용이 헷갈리면 더 못 풀지, 그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NRT, LN, V1분의 V2다라는 거란 말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상기체는 가역적으로 팽창할 때하고 비가역적으로 팽창할 때 중에 어떤 경우에 더 많은 일을 수행하는 거야? 면적이 누가 크냐고? 유장님! 가역적으로 팽창될 때 더 많은 일을 수행해 줍니다. 라고선 그 밑에 그림 이해되는 거 맞니? 그 밑에 그림 이해되는 거 맞아? 그 시꺼먼 그림? 나만 이해됐냐?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래, 그래서 이상기체는 가역적으로 팽창될 때는 비가역적으로 팽창될 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해 줍니다가 되는 것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맞아요. 자, 팽창의 1. 자, 가역 팽창, 비가역 팽창, 등원 자유 팽창 확실히 딱 외울 수 있겠니? 확실히 딱 외울 수 있겠어? 가역 팽창, 비가역 팽창, 자유 팽창 세 가지 경우 딱 외워주라 이거야. 알았지? 자, 이제는 기체에 관한 것 중에 단열 팽창에 대해서 할게. 단열 팽창, 단열 가역 팽창. 자, 이제는 기체의 단열, 가역 팽창. 단열이라는 게 뭐예요? 단열. 단열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단열이라는 뜻이. 단열은 말이요, 열을 차단했다라는 소리요. 열을 차단해 슈라는 소리요. 단열 팽창에서는 말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말이요. 이 기체가 이 안에 이 기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팽창돼요. 압축되는 경우도 동일해요. 똑같은 식을 다 써먹을 수 있는데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팽창되는데요. 이렇게 팽창되는데 이 팽창될 때 열을 차단해요. 열을 차단하니까 바깥에 단열재로 싼 거요. 열이 출입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열에 출입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기체를 가역적으로 팽창시켰다라는 거요. 이걸 단열가역 팽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단열가역 팽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단열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열이 차단되어 쇼야. 그러니까 Q가 얼마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단열이요. 열이 출입이 없슈. 열에 출입이 없으니까 Q값은 제로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을 단열이다 라고 부르는 거요. 이게 어떤 친구는 헷갈려갖고 단열이니까 온도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온도 변화가 없긴 왜 온도하고 열이 어떻게 같냐? 온도는 뭔데? 열은 뭐고? 면접지에서 물어봤습니다. 열과 온도가 같니? 이렇게 물으면. 열과 온도가 같니? 면접지에서 물어봤으면 같아요? 다른 거요? 완전 다른 얘기요. 온도가 뭐야? 열은 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이 뭔데? 그러면 열이라는 것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야. 온도는 뭔데요? 예, 기체 분자 온도론의 가정 얘기하면 말이죠. 온도가 높을 땐 기체의 분자 속도가 빨라지고 온도가 낮을 땐 기체 분자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 속도의 척도가 되는 것이 온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온도하고 열하고는 전혀 별개요. 단열이란 것은요. 열을 차단했다니까 Q가 제로요. 델타 T가 제로가 아니라 델타 T가 제로는 건 뭐요? 등온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단열재로 싸슈. 단열재 뭐이슈? 뽁뽁이 우리가 맨날 뽕뽕하고 터트리면 재밌는 거 있잖아. 뽁뽁이 같은 걸로 푹 싼 거요. 뽁뽁이 그 단열재 그리고 푹 싼 거요. 스티로폴 거 싸슈. 자, 식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식 두 가지 외우자. T1, V1 감마 마이너스 1승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승 단열에 관한 식은 꼭 이 두 가지 식은 요거 식 써먹는 거 아직까지 미기출이거든. 그러니까 뜬다 이거야 나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외우자. P1, V1 감마승은 P2, V2 감마승 이걸 지금부터 간단하게 유도할 거예요. P1, V1 감마 마이너스 1승은 T1, V1 감마 마이너스 1승. P1, V1 감마승은 P2, V2 감마승이야. 감마가 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유도 과정을 조금은 알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단열에 관한 식은 꼭 두 가지 기억하는 단열.
하면은 T1 V1 감마 마이너스 T2 V2 감마 마이너스 P1 V1 감마 마이너스 P2 V2 감마 마이너스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유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열은 자 우리 이렇게 쓰자. DW는 DE는 DQ 플러스 DW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미소 구간으로 쓴 겁니다. 미소 구간으로 쓰면 자 단열이란 것은 Q가 얼마니? 0이니까 없쇼. 그러니까 D는 DW DE가 DW가 됩니다. 이건 항상 단열이다. 단열에서는 이게 성립할 것입니다. 기체가 관여하는 것 중에서 DE는 N, C, V, M, 델타 T인데 D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델타 T를 DT 이렇게 미소 구간으로 쓰면 되겠니?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P external 압력 DB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니? 항상 DW는 마이너스 P external DB 이렇게 성립하는 건 맞지 않아? 그잖아, 그지? 이렇게 빡 쓰는 건 되겠니? 자, 기체 가역이란 것은 항상 그랬죠. P equal P external 압력이다라는 거랬죠. 그러면 N, C, V, M, DT는 이게 P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V분의 NRT DB입니다라고 쓰는 건 되겠니? 오케이 이렇게 쓰는 건 당연히 맞겠지. 그럼 양쪽에 똑같은 거 NN 날려놓고 T를 갖다 넘겨줄게. 그러면 C, V, M의 T분의 DT는 마이너스 R의 V분의 DV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겠지. T를 넘긴 거야. 그냥 밑에다가 넘긴 거야. 양쪽을 적분합니다. CVM 값은 원래 온도에 따라 변하는 값이라 그랬어? 안 변하는 값이라 그랬어? 아까는 내가 변한다고 했는데 안 변하는 걸로 가정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상수 취급하자 이거야. 상수 취급하니까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적분하자. R은 원래 상수니까 이걸 인테그랄 V1부터 V2까지 적분하자 하는 거죠. T1부터 T2, V1부터 V2까지 적분하자 이거야. 오케이. 그럼 적분을 딱 해주면은 CVM 이건 Ln T1분의 T2인데 이렇게 쓰는 거 맞는데 그지? 요거는 마이너스 R의 Ln V1분의 V2인데 이렇게 싹 쓰는 거 맞는데 그러면 요거 살짝 바꿔주면 CVM의 Ln T1분의 T2는 요걸 R 요거 부호를 갖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딱 바꿔주면 여기가 뒤집어주면 되는 거거든. 이거 왜 그런데요? 몰라놔도 로그는 원래 그렇게 이런 개 같은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는 거 맞는데 그러면 살짝 넘겨주면 이거 뭐야 T1 V T1분의 T2에 요걸 넘겨주면 요거 이렇게 상점자로 올라가는 거거든. 로그는 원래 그래.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상점자 이렇게 앞으로 로그는 이렇게. 몰라 왜 이러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요건 V2분의 V1의 여기 R승입니다 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네. 그지? 야 이상기체가 관여할 땐 무조건 뭐라 그랬어? CVM 이거를 V2분의 V1의 이상기체가 관여하는 것에서 CPM 빼기 CVM 값은 무조건 R이라 그랬거든. 이거거든? 그치? 그러면 양쪽을 갖다 CVM으로 위에 그 지수를 양쪽으로 나눠줄게. 그러면 D1분의 D2는 V2분의 V1에 이렇게 쓰겠네. CVM분의 CPM 빼기 1이 되겠네. 응? 이렇게 되겠네. 그지? 요 값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CVM분의 CPM 값을 이걸 뭐라냐? 이걸 감마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감마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네. D1분의 D2는 V2분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 자, CVM분의 CPM 값을 뭐라 부른다? 감마. 그러니까 감마는 뭐란다? CVM분의 CPM이야. 단원자 이상기체는 값이 얼마야? 단원자 이상기체 감마는 얼마니? 단원자 이상기체 얼마야? 3분의 5겠죠. 3분의 5. 이건 3분의 5겠지. 왜? 이건 2분의 3R, 이건 2분의 5R, 그러니까 3분의 5겠지. 선형다원자 기체. 선형다원자 기체의 감마는 얼마가 되겠니? 5분의 7 되겠지. 그렇지. 5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비선형다원자 기체 감마는 얼마가 되겠니? 3분의 3R분의 4R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지. 오케이. 모든 기체의 감마값은 항상 1보다 값이 크죠. 그죠? 어떤 기체라도 1보다 감마값은 1보다 값이 큰 거냐.
감마는. 그러니까 요런 거 갖다가 우리가 문제를 딱 보고선 우리는 파악해내서 써먹어라 이거야.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T1 V1 감마 마이너스 1 T2 V2 감마 마이너스 1승 아니야. 이렇게 정리하면 곱하면 돼. 그래서 T1 V1 감마 마이너스 1승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승입니다 라는 식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라고요. 오케이? T1 V1 감마 마이너스 1 T2 V2 감마 마이너스 어떨 때 써먹는다? 단열. 오케이? 단열일 땐 T1 V1 감마 마이너스 1승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승 무조건 써먹어라. 오케이? 요거 갖다가 기체에 관한 식은 T분의 PV는 T1분의 P1V는 T2분의 P2V2거든요. 요 식을 여기다가 정리해가지고 산수하는 거야. 이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산수하는 거야. 산수하는 거 산수를 갖다 뭐라 해. 그냥 결론이 뭐냐면 산수를 하고 그러면 외워. P1 V1 감마승은 P2 V2 감마승이다 라고. 이게 단열에 관한 식이에요. 단열에 관한 식은 두 가지 식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단열에 관한 식은 T1 V1 감마 마이너스 1승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승. P1 V1 감마승은 P2 V2 감마승. 감마가 뭐라고요? CVM분의 CPM이에요. 알았지? 감마는 항상 CVM 값분의 CPM 값이고요. 단원자 이상기체, 선형다원자 기체, 비선형다원자 기체에 따라 감마 값이 다릅니다. 오케이? 감마 값은 어떤 기체를 줬느냐에 따라 그 감마 값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알았니? 자, 이제 이거 식의 유도는 되겠니? 그러면 이건 결국은 이 식을 쭉 유도해 나가는 과정은 결국은 감마가 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야. 그지? 이걸 만약에 유도를 안 하면 감마가 뭔지를 모르잖아. 이미 알고 있어. 모태지식이야. 태어날 때 감마는 CVM분의 CPM 하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이걸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감마가 뭐예요?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유도가 되는 거란 말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도 과정이 지금 복잡하니? 만약에 유도가 하는 것이 이게 헷갈리니? 그럼 감마가 뭔지를 느꼈니? 못 느꼈니? 감마가 뭔데? CVM분의 CPM. CVM분의 CPM. 그건 뭐라고 한다? 감마. 그거 알았으면 유도 과정 몰라도 되니까 씩만 외울래? 오케이? 선생님 이거 수학을 못해요. 아, 나 수학 이게 로그가 이게 뭐 로그 알수 왜 안 올라가고 싶은데 또 올라가. 그러니까 유도 과정을 만약에 도저히 못하겠는 그런 문과 쪽의 수험생이 계시면 유도 과정은 감마가 뭔지를 알기 위한 것이 유도하는 것이고 그 감마는 CVM분의 CPM 값이니까 결국은 식을 정확하게 외워서 써먹으라 라는 거야. T1 부양 감마승 T2 V2 감마승 있어요. P1 부양 감마승은 P2 V2 감마승이라 이거야. 오케이? 요거 유도 과정을 갖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유도의 시작점을 딱 요거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여기서부터 요건 NCVMDT 요건 마이너스 P DB 놓고선 양쪽을 똑같이 놓고선 또르르르 유도 나갈 때 감마는 CVM분의 CPM이 되고 T1 부양 감마 마이너스 X T2 감마 마이너스 X는 P1 부양 감마 X는 P2 감마 X이다. 꼭 기억해. 알았어?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진짜로? 예, 알아들었지? 넌 가슴에 뭐야? Good feeling? Good feeling이라고 써있다.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실히 알아들었냐? 들었니?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유도에 집착해서 내용을 까먹으면 꼬집는 얘기가 되는 거니라. 유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식의 의미성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성이 있는 건데? 야, 이거 봐 이상하다. 델타 E는 말이야 Q 플러스 W라 그랬다. 단열이니까 말이야 Q는 제로라 그랬다. 그러면 야 델타 E는 W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지? 젤 차이가 W가 된다 그랬어. 근데 이상기체가 지금 단열적으로 뭐하고 있어? 팽창되고 있어. 팽창이란 것은 팽창이면 W의 부호는 뭐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 걔가 일을 하였다. 팽창되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의 부호는 뭐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 그럼 당연히 뭔데? 마이너스거든. 그지?
델타 E의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소리거든. 기체가 가지는 건 델타 E는 N, C, VM, 델타 T라고 했거든. 얘가 뭔데? 마이너스거든. 델타 T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거든.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맞냐? 델타 E가 마이너스니까 델타 T가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이건 말로 하면 델타 T가 마이너스를 말로 하면 기체가 단열 팽창하면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거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델타 T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체가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기체가 단열 팽창하였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알아듣는 건 되겠니? 기체가 단열 팽창하였다. 온도가 뭐라고?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야, 기체가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는구나. 그렇구나. 야, 그러면 기체를 단열적으로 팽창시키면 온도가 낮아지겠네요 라고 하는 거지. 등온은 왜 온도가 유지됐다 그랬어 아까? 걔가 일을 하는데 온도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열이 들어와서 그만큼을 보충시켜 주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된다 그랬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기체가 팽창해서 일을 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경우밖에 없다. 왜? 열이 들어와 주질 못하니까. 열이 보충되어 주질 못하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집니다 밖에 없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기체가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뭐라? 낮아진다 이거거든.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 되겠니? 기체가 단열 팽창하면 온도는 떨어진다거든. 자, 수증기하고 말이야. 물의 수증기하고 공기를 초압축을 빡 시켰다. 공기하고 수증기를 초압축을 시켰어. 공기하고 수증기를 초압축을 팍 시켜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노즐을 딱 달아놓고선 여기 노즐을 갖다가 꽉 막았다. 일단 막아놓고 노즐을 순간적으로 빡 풀어버린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압축됐던 공기와 수증기가 팽창하면서 확 나갈 거다. 그때 이걸 순간적으로 확 내보낸다고 생각하자. 순간적으로 훅 내보낸다고 생각하면은 순간적으로 훅 내보낸다. 그러면 열이 보충될 틈이 없다. 열이 보충될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열이 보충될 틈이 없이 순간적으로 훅 나간다고 치자. 그러면 자, 처음에 나갈 때는 뭐였니? 수증기, 기체. 수증기 날아가다가 물 얼음 하고 떨어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왜? 온도가 낮아지니까 수증기가 상태 변화를 할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제설기죠. 스키장에서. 스키장에 제설기 우르르 하면서 눈 쏘는 거 있잖아. 그 제설기의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단열 팽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설기의 근본적인 원리는 기체를 컴프레서로다가 그냥 압축시켜놓고선 그냥 팍 열어버리면 훅 날아가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날아가면서 물, 수증기, 물, 눈 하면서 그렇게 떨어지게. 이해되는 거 맞니? 제설기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 기체의 단열 팽창인 겁니다. 그래서 기체가 단열 팽창되면 온도가 뭐라고? 기체가 단열 팽창되면 온도가 뭐라고? 낮아진다. 그래, 그거 기억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라 얘들아. 그러면 봐봐. 이게 B와 V의 그래프였어 말이야. 여기가 10ATM 아까 10ATM. 이쪽은 ATM 하죠. 여기가 1리터. 여기가 1리터.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10리터. 여기가 10리터. 여기가 1ATM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은 이건 뭐라고 한다고? 이건 등원 가역 팽창인 겁니다. 오케이? 등원 가역 팽창이야. 그러면 P와 V의 그래프에서 이 곡선을 뭐라 그래? 이 곡선을 뭐라 그래? 이걸 등원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등온선. 이걸 등온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에서 P와 V의 그래프에서
반비례 그래프를 가지니까 하나는 이런 그래프, 하나는 이런 그래프, 하나는 이런 그래프라고 얘기하자. 자, 이걸 온도 이거의 차이점은 뭐겠니? 온도가 다르다다. 요거 T1이라고 하죠. 요거 T2라고 하죠. 요거 T2, T3라고 하자. T1, T2, T3 중 제일 고온은 누군데요? T3가 제일 고온이에요. 선생님 이거 왜 그러지? 이거 나중에 기체 파트 알려줄게. T1 뭐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크니까 그거 아니야? 설마? 등온선은 말이야. 여기 온도가 100K면 요거 몇 K? 여기 온도 몇 K? 100K라고 가정했어. 100K라고 가정했어. 100K 가지면 요거 몇 K? 몇 K? 몇 K? 100. 요거 만약에 200이라고 한다면 요거 200. 요거 만약에 300이라고 한다면 300. 오케이? 이게 등온선이다. 온도가 일정한 선이야. 이게 등온선이다. 오케이? 이게 지금 만약에 290, 이게 만약에 300K면, 이게 300K면, 요건 몇 K? 여기 몇 K? 여기 몇 K? 여기 몇 K? 여기 몇 K? 올 300K다. 오케이? 이걸 등온선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되고 압력은 떨어지는 이와 같은 팽창을 우리는 등온선이라고 부르고 등온 가역 팽창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스타팅 지점에서 똑같은 지점에서의 압력을 딱 주고 시작하자. 단열 팽창시켰다. 단열 팽창. 기체를 단열 팽창하니까 여기서부터 압력은 어떻게 되겠니? 낮아지는 거고 부피는 커지겠지. 압력은 낮아지고 부피는 커지는 건 단열 팽창시켰다. 단열 팽창시키면 온도가 떨어진다. 온도가 떨어진다 그랬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온도가 낮아지니까 요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온도가 또 더 떨어진다. 오케이. 더 떨어진다.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 여기 A 온도, 여기 B 온도를 할 때 A와 B 중 더 온도가 낮은 쪽은 누구? 여기요.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단열 팽창하면 낮아진다고. 그러면 A하고 B라고 했을 때 A와 B 중 온도가 작은 점은 B가 온도가 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체가 단열 팽창할 때는 이거보다 등온선보다 단열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울기가 급하다. 이게 단열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열선은 등온선보다 기울기가 급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길 A, 여길 B라고 했을 때 B와 A 중 저온은요? B가 저온, A가 고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건 온도가 전부 다 동일하다. 이 선은 다 온도가 동일한 등온선이고요. 요거는 온도가 또도도도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급하게 내려가 주는 거예요. 기울기가 급하게 내려가는 거고 요거에 관한 식은 뭐라고 하니? PV는 일정이다. 그지? PV가 일정하다. 이건 무슨 선이다? 등온선이다. 이 식에 관한 것은 뭐겠니? 단열선이니까 PV 감마승이꼴 일정이다. 감마값은 항상 1보다 크기 때문에 기울기는 당연히 급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요게 뭐라고? 단열선. 요게 뭐라고? 등온선. 오케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압력에서 팽창이 일어날 때, 동일한 압력 범위 내에서 팽창이 일어날 때 누가 더 많은 일을 수행합니까? 라면 면적 전체가 뭐지? 이 면적 전체가 1이다. 등온 과정은 단열 과정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부피 변화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한다면 부피 변화는 등온이 단열보다 부피 변화도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열은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개념이야. 개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단열에 관한 식, 이 식을 갖다 써먹는 거 아직까지 미기출이거든. 이거 써먹는 게 아직까지 기출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나온다. 언젠가 한 번은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분명히 뜰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조건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까지 알아듣는 거 되겠어요? 서브노트에 써있는 거 어디까지 알았니? 122페이지 상단부까지 알아들었니?
122페이지 상단부까지 알아듣는 거 센스, 여기까지 알아듣는 센스, 콜, 진짜로 알아들었어, 진짜로. 자, 식 좀 외워봐라, 정확하게.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절대 헷갈리지 말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이게 어떤 과정에서 어떤 식을 써먹어야 되는지 식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무슨 과정에 관한 식이구나. 이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까지가 제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일이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다시 한번 다 써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건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식 확실해. 이건 내가 적용시킬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반복 숙달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것은 이제 기출문제와 여기 이제 기출까지 같이 가지만 기출문제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문제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새로운 그림의 문제들을 봤을 때 그걸 갖다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지 않니? 라고선 설명할 뿐. 그 문제가 실제 기출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그런 것을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것이 뜨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한 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자, 엔트로피까지 가자. 원래 오늘 계획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아직까지도 자그마치 45분이나 남았어. 그러니까 2교시 잠깐만 쉬고 한 5분만 쉬고 우리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까지만 제가 딱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